이 2차전지가 전기차만 볼 것이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ESS에 대한 규모가 사실상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ESS는 AI용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발전용으로도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원전 이런 쪽에 대한 발전소 옆에도 ESS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배터리는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도 더 커다랗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2차전지 다시 한번 사이클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차전지 사이클 2번이나 연속으로 맞춰드렸는데 이번에도 맞을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나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형제들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지만 일정 기간 61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쭉 보시거나 하셔서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매일같이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저랑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2차전지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제외하고 일단은 에코프로의 흑자 전환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멀티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가 라이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기차 캐즘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제 취소가 되는 소식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들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전지가 하락에 대한 가속화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요 타이밍에 새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이 또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차전지 캐즘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성, 실적에 대한 숫자를 보고 산업에 대한 업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점진적으로 막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리튬 가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에 대한 가격이 중국 선물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양극재나 음극재, 그리고 리튬, 이렇게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업황 자체가 바닥이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2차전지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캐파 그리고 판매량 이런 거를 보면서 2차전지 업황을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늘어났다 이런 소식이 만들어질 때마다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사이클이 막 크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이런 멀티플이 부각이 될 때마다 2차전지 기대감이 막 많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캐즘 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은 중국에서 이제 좀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비아디가 역전을 했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전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사용하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훨씬 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캐파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완성차 모멘텀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2차전지 입장에서는 안 좋은 호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스탠스 자체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사실상 끝났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선반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차전지가 전기차만 볼 것이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ESS에 대한 규모가 사실상 미래가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장보다 훨씬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ESS는 AI용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발전용으로도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뭐 원전 이런 쪽에 대한 발전소 옆에도 ESS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배터리는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도 더 커다랗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멀티플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산업에 대한 큰 사이클을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멀티플이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재료는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업황 자체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에 대한 사이클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한참 쉬고 있을 때, 이럴 때 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에코프로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LNF로 제가 여러 번 이제 체크를 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당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때 매도 사인, 그리고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매도 사인, 그리고 나서 오버행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전략이 그대로 맞았고요. 그리고 LNF가 이렇게 빠지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이 이제는 2차전지에 대한 다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멀티플이 다시 한번 돌아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ESS에 대한 멀티플,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멀티플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멀티플이 하나둘씩 선반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인들에 대한 공매도 숏 커버링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LNF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BW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쏟아질 물량들, 오버행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공매도가 이미 바닥에서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숏 커버링은 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어서 오버행이 아니라 잠재적 매수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더 유리하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나서 차트도 돌아설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힘이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여러가지 멀티플을 비교해 봤을 때 2차전지에 대한 대장은 결국에는 지금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LNF, LG에너솔루션 끝났을까요? 이 두 기업도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승에 대한 추세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좀 더 강력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좌에 2차전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전략에 대한 방향성,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한 다음에 리스크를 다시 한번 줄여야 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주다가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 계속 만들어지는데, 요 구간 때 우리가 이 흐름을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 놓고 나서 이 구간을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서 기회비용 살리고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올라가는 구간을 바로 맞물리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 플러스 기회비용까지 살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2차전지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 LNF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정리 못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BM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BM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2차전지에 대한 업황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주요 종목들, 여기에 대한 방향성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혜택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누르셨을 때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링크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BM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누르시게 됐을 때 저희 상담하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다가 BM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링크가 더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매일같이 어떤 수익과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카페까지 오셔서 실력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연락 주신 다음에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